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퇴 후에 즐겁게 놀면서 신체 그리고 또 정신 건강을 챙기는 비법, 그리고 시니어의 미래 올림픽은 어떨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에 시간이 남아돈다고 느끼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도 퇴직 후에 이런 경험이 가장 큰 경험일 겁니다. 저도 최근에 그 60대, 70대 이런 분들의 그 좌담회 같은 것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또는 이제 일자리에 대한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선용할지, 그것이 일자리였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여가 시간의 11%를 차지하면서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을 챙기는 비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활체육 동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런 기사 보셨죠? 그 100세 할머니, 미국에서는 매년 2년마다 시니어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100살 노인도 참여해서 메달을 따기도 하는데요. 미국 시니어 올림픽에는 골프, 육상, 사격, 3종 경기, 라켓볼, 테니스, 소프트볼, 펜싱, 수영, 볼륨 댄스, 볼링, 던지기, 달리기, 농구,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의 경기가 경연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먼저 지역별로 시니어 올림픽을 거치는데, 특징은 연령별 그리고 신체적인 능력, 또 휠체어를 타는 경우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 시니어 올림픽 조직 환경 분석이라는 한국체육대학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공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꼽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두 단계로 거친 참가 자격, 그리고 연령별 신체적 능력을 감안한 다양한 종목 구성, 이것을 강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대 메디컬 센터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시니어 게임에 참가하신 운동선수들 중에서 좀 비교적 강도 높은 운동을 하신 분, 그리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비교해 봤더니 우리가 생각한 것은 달리 골밀도가 오히려 강도 높으신 분들에게서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러한 건강 증진 외에도 의료비가 절감될 거다, 또 그리고 활력으로 어떤 생산성이 높아질 거다, 이러한 보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전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대회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연합회 시니어 올림픽 대회, 시니어 골프 대회, 볼링 대회, 테니스 대회, 레크레이션 리그 등이 열리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용이 바뀔 것을 기대합니다. 시니어 올림픽은 우리 쉽게 보면 그냥 체육대회 정도로 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 중심에서 올림픽이라고 했지만 명랑 운동회,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올림픽과 비슷한 것은 시니어 탁구 대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니어 동호회가 활발한 그러한 탁구의 경우에는 그 지역 리그, 또 그리고 그걸 넘어서 50 플러스 시니어들의 탁구 대회가 이렇게 열리는 것에 있고요. 탁구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대회에 대해서 손꼽아 기다릴 거고, 최근 도쿄올림픽을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한우 운동을 보면서 환호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매니아층인 경우에 운동을 굉장히 취미로 삼고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되겠죠. 우리가 최근 공공 영역에서도 문체부를 중심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은요, 건강과 체력 증진 그리고 여가 선용을 위해서 행하는 체육 활동을 얘기하는데, 운동의 기회와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권리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체육 또는 평생 체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등록된 클럽의 수는 763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얼마 안 됐는데요. 스포츠 클럽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의 법적 기틀이 마련된 건데, 이 법이 시행하게 되면은 생활체육 동호회는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서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로 이렇게 정관 사업계획서와 같이 이렇게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렇게 되고 지자체의 스포츠 클럽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체육 지도사가 지도를 한다든지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니어들의 특히 이제 국민생활 체육 참여율에 대한 조사를 우리가 그 보고서가 있어서 살펴보면요. 50대 이상, 50 플러스는 국민생활 체육에 참여하는 비중이 57%에서 약 64% 정도가 됩니다.
그 50대가 64%좀 타 연령대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을 60대가 잇고 있습니다. 참여한 내용을 보면은 그 걷기, 등산, 보디빌딩, 축구, 풋살, 그리고 요가, 필라테스, 태보, 자전거, 사이클, 산악 자전거, 수영 이런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 년간 참여 경험한 활동에 대해서 연령별로 특성을 보이는데요. 아마 우리가 쉽게 이해하듯이 걷기와 등산은 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체조는 70 대가 넘어서면서 14%로 다른 연령보다 높은 비중을 보입니다. 50 대에 주목할 부분은 보디빌딩이 그러니까 이제 피트니스겠죠. 요새 몸짱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12% 그리고 수영은 10%또 당구, 포켓볼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70대 어르신들도 좋아하지만 이러한 것도 한 8% 정도의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 대가 참여하고 있는 체육 활동 중에서 보디빌딩이 5%, 수영이 7%, 배드민턴이 5% 이런 것들은 현재 어떤 스포츠에 관심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동네에서도 이러한 배드민턴 이런 것들 또 장비 이런 것도 장난이 아니고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준급이고요. 매일 아침에 공원이나 이런 곳을 보면 정기적으로 동호회가 모여서 그 즐기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여가도 선용하시고 또 같이 자체적으로 컴피티션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규칙적으로 운동에 참여한다라고 말한 분들 중에서 60 대의 경우에는 체조가 8%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몸을 스트레칭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8%가 되고요. 보디빌딩, 수영 이것이 각각 6%또 워낙에 젊을 때부터 운동을 골프를 하시던 분들 경우에는 뭐 70대 중반 80 대까지도 큰 무리 없이 하시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한 5%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60 대의 참여 시간대를 보면 오전 6 시에서 8 시가 21%로 높고요. 그다음에 오전 8 시에서 12 시가 36%, 8 시 저녁 6 시부터 10시 33%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도 아침에 운동을 하다 보면은 시니어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모여서 그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굉장히 저 젊은 사람 입장에서 흐뭇한 느낌도 들고 '굉장히 즐겁구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운동 1 회당 참여하는 시간을 보니까 50 대는 약 151 분 아무래도 일과 병행하기 때문에 좀 적지만 60 대가 되면은 대략 2 시간 정도가 됩니다. 70 플러스에서는 아무래도 신체적인 활동 이런 것 때문에 한 104분 정도로 약간 줄어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어떤 것 운동을 선호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수영, 요가 관련된 거 그리고 골프, 댄스 스포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쪼끔 더 질문을 그럼 향후 시간의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운동 못 한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것을 참여하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6070의 경우는 수영이 18% 에서 19%로 "시간 여유가 있으면 좀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근데 현실은 이것을 등록하려면 장소도 좀 많이 부족하고요. 공공은 비교적 싸지만 그 미리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초기에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그다음에 그럼 금전이 있다, 돈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어떤 걸 하고 싶냐고 하니까 주목할 부분이 70 플러스에서 요가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태보 이런 걸 꼽는 비중이 13%로 눈에 띕니다. 저도 이제 그 퇴직 후에 필라테스를 경험으로 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재활 운동과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작게 움직이지만 몸의 운동량도 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하고 해 보고 싶은 그러나 비용은 부담이 되는 그런 거로 자리 잡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생활체육에 왜 참여합니까?"라고 하니까 "건강 유지와 증진 이거 외에도 여가를 선용하겠다." 이것이 26%로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여유가 생기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그 솔루션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스포츠 특히 이제 이러한 체육 활동, 동아리 이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일 텐데요. 한 23%가 되고 공공시설 이용률은 전체 한 19%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60 세대에서는 어떠냐? 거기서는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이 24에서 25%즉 5060 세대의 4분 중 1분 정도는 공공체육시설 특히 이제 국민체육센터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굉장히 우리나라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그 안에 시스템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는 이제 문체부에서 문화예술 쪽을 강화시키고 동시에 이런 생활체육 쪽을 법령도 준비를 하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좋은 그런 시설들이 그 마치 선진 고령국에서 보듯이 그런 것들을 또 능가하는 그런 것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60대 중에 자주 이용하는 민간 시설이 뭐냐 그러니까 피트니스 같은 거, 체력 단련장, 그리고 골프 연습장, 수영장, 당구장 이런 것들이 현재 시점에서 이용하는 것들로 나타났고요. 그러면 지난 1 년간 운동 용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냐라고 하니까 34%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럼 얼마 정도 연평균 운동 용품을 쓰는데 쓰셨습니까 하니까 29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현실 세계로 들어가 보면요. 특히 이제 장비를 굉장히 중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초기에 우리가 옛날에는 뭐 골프 같은 게 비싸 보이지만 현실 세계에 들어가면은 탁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외로 비용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만약에 남을 의식한다고 했을 때 이 비용은 상상을 좀 많이 뛰어넘고요. 그래서 이거 평균값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를 세부적으로 연령별로 살펴보니까 50 대는 약 한 30만 원, 그다음에 60 대는 27만 원, 70 플러스는 23만 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때 이제 등산 붐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뭐 등산용품 굉장히 챙기고, 요새는 또 골프 의류 이런 쪽에 뭐 경쟁이 있고, 특히 이제 요가 쪽에서도 요가 복으로 글로벌로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니어들은 아무래도 이런 그런 보여주는 것보다는 내실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도 있고요. 물론 이게 비단 돈이 있고 없고를 좀 떠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만의 색깔, 자신만의 패션을 찾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쪽도 아예 비즈니스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치를 볼 필요도 있고요. 강좌나 강습 같은 경우에도 전체의 한 20%는 받아봤다. 그럼 어떤 거냐 하니까 수영, 보디빌딩, 요가, 필라테스, 태보 이런 순서였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체육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비율은 전체 인구로 보면 9% 밖에 안 됩니다. 아무래도 바쁘신 분들은 동호회 활동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그럼 어디를 많이 하냐 하니까 축구, 풋살, 그다음에 골프, 수영, 등산 이런 순이었어요. 그런데 "왜 체육 동호회에 가입을 합니까?"라고 얘기하니까 60%가 68%가요. 여러 사람과 어울려 운동하는 것이 좋아서라고. 당연하겠죠. 이 커뮤니티성을 강조를 했는데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연령별로 세분해서 보면 50 대는 이제 12% 전체보다 높죠. 그리고 60 대는 9%, 70 플러스는 5%인데 이제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 점점 고령화 되다 보면 50대 비중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점차 스포츠 활동의 시간과 참여, 특히 동호회 활동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에 그럼 어떤 동호회에 가입하고 싶냐고 하니까 "내가 체육 동호회에 가입하고 싶은 게 있어요."라고 답한 게 한 19% 였고요. 이들 중 선호하는 종목은 등산, 볼링, 수영, 요가, 필라테스, 태보 이런 순서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선택지가 우리가 아는 것에서 크게 넘치는 것 같진 않지만 이런 작은 미세한 변화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연령별로 동호회 가입 종목 중에 60 대는 골프가 뭐 일단 젊은 시절부터 하셨던 분들 그게 가장 탄탄하고요. 그다음에 등산, 탁구, 수영 이런 쪽으로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역 사회에 있다 보면은 탁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인 경우에는 이제 매니아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테니스장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공간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돌이켜 보면 퇴직 후에 테니스 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고, 근데 테니스로 인해서 뭐 테니스가 아니라 정확히 제가 몸 관리를 과하게 해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이제 허리 쪽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60 잘 제대로 못 배워서 그렇죠. 제대로 배우고 정확히 준비를 했으면 되는데 마음만 믿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니어들이 할 때는 그래도 처음에 돈이 들더라도 레슨을 좀 받고, 저 같은 경우는 대학 때 테니스를 쪼끔 배웠기 때문에 좀 안다고 착각했던 부분이 큰 실수였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60 대의 경우에 향후 가입을 희망하는 동호회는 등산, 요가, 필라테스, 태보, 수영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가입을 왜냐 그러니까 60 대는 아까보다 높죠. 어울리려고가 71% 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운동 기술을 향상해야겠다.'라는 게
1% 정도 60% 60대에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건강하시고 자꾸 이것도 이제 시간 여유도 있고 하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더욱더 세련되게 하고 싶은 그런 욕구는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운동 기술을 향상해야겠다 1%'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시니어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군이라고 보여지고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동호회 가입 60대 희망자의 경우에는 5%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나라 현 2020년 데이터니까요. 뭔가 이러한 지역별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대회 같은 걸 하려고 하다 보니 동호회 가입이 돼야 되고 또 실은 현실적으로 동호회를 가입을 해야 어떠한 공공시설, 그 시설을 활용하는 데 아무래도 이점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70% 이상은 사람들과 어울려 하는 것이 운동하는 그 재미가 되고 즐겁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적으로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경우에 누구랑 같이 참여하냐라는 질문이 흥미로운데요. 혼자가 39%, 친구랑이 34%, 그리고 가족 및 친인척이 17%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를 연령별로 보면요. 70대가 되면은 혼자가 50%로 확 늘어나요. 그리고 60대는 가족이 22%예요. 제가 이걸 제 경험에도 느끼는데 가족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퇴직한 후에 은퇴한 후에 "운동이라도 즐기시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권유를 합니다. "같이 가겠어요."라고. 그러나 70대가 되면은요. 그 권유를 하기에 본인 스스로도 '내가 늦은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나이에 뭐 그리고 어색함, 어울리는 것에 불편함 이런 게 중복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제대로 하려면은 70 대는 혼자서 가는 경우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뭐 황혼이혼이나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겠지만 어찌 됐건 젊었을 때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좀 중요하고 가족이 추천을 했을 때는 뭐 못 이기는 척하더라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것이 어쩌면 새 삶을 더 윤택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하게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운동 중에 상해 경험에 대해서 전체는 4%가 있다. 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시 평균 6일 저는 벌써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요. 잘못된 경우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처럼 50 대가 경험 중 5%로 타 연령 대비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일을 열심히 하다가 뭔가 그 운동을 하면서 '내가 건강할 거야.'라고 과욕이 생기는데 60 부터 50 부터 점차 신체의 그 기능은 떨어지거든요. 여기서 좀 아차하거나 실수하다가 이렇게 상해를 당하는데 또 상해를 입으면 60 대인 경우에 진료일 수가 늘어납니다. 평균보다 엄청 뭐 2 배, 3배 늘어나는 12 일이라든지 70 대는 16일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악영향의 그 고리를 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고요. 그럼 규칙적으로 체육 활동 참여자들은 월 평균 얼마를 쓰느냐 했더니 월 평균 약 78,000원 정도 쓴다.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거 나이별로 보니까 50 대는 한 66,000원, 60 대는 45,000원, 70 플러스는 25,000원이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운동을 하고 나서 같이 어울리시고 식사하시는 비용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사회적 기업에서 외국에 있는 운동을 도입을 했어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윤택하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가진 자산을 깎아먹는다는 느낌, 비용이 계속 지출된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은 걱정하게 되죠.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건 그 금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식사비가 더 과하게 나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심리적으로는 부담스러워지는 게 시니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를 좀 떠나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호회 룰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식사는 얼마로 한다, n분의 1로 한다, 어떻게 한다, 또 지원을 받으면 좋다.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이라는 것 특히 시간에 여가 시간에 11%를 쓰는데 비용으로 한 월에 적게는 한 3만 원 그리고 뭐 많게는 한 7만 원 이렇게 쓰는 거를 보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서 '아주 그렇게 편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 공공에서 어떠한 법이라든지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체부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곳에서는 예술 동아리나 이런 지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정말 아티스트인 그 장인 레벨의 전문가 선생님의
그 교육을 받겠습니까? 비용을 뭐 무료로 하거나 또는 아주 소액 몇만 원 내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공공 시스템으로 가능하게 하는데 체육 동호회도 지금 앞에 스포츠 클럽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마 유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런 시스템에 올라타서 같이 혜택을 누리는 것, 그리고 같이 지역 주민과 어울리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체육 활동에 대한 참여 효과는 신체적 건강 유지에 효과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중이 90%, 근데 정신적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도 무려 89%예요. 일상생활에 도움은 77%, 의료비 절감은 67%라고 얘기했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뭐냐? 정신적 건강 유지에 매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전체 중에 제일 높은데 32%예요. 그 이유는 앞에서 본 같이 어울리면서 땀 흘리고 하는 굉장히 다목적으로 제한된 시간에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이 저는 스포츠 동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포츠 동아리는 이해관계가 드러나지 않죠. 같이 움직이면서 같은 목표, 예를 들어서 축구라면 축구를 하면서 탁구라면 탁구를 하면서 아주 심플해지고 또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데 그 안에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덜한 관계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 형님하면서 친하게 지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은퇴 후 삶을 성공적으로 런칭하신 분들이 초기에 자신의 일, 자신이 해야 할 비전 이런 걸 찾기 전에 스포츠 동아리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소일거리로 운동도 하고 또 점심 같이 하고 이렇게 시간도 선용하면서 그 속에서 정보를 얻는 이런 선순환을 보는 것을 여러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너무 내가 외롭다 아니면 내가 너무 할 일이 없다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야겠죠.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지역 구민센터의 문을 두드리고 그 안에 동아리에, 동호회에 그 가입을 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그 시니어 올림픽이라는 그 주제로 한번 봤는데 주는 시사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여가 시간에 무려 11%를 차지하는 게 스포츠와 레포츠입니다. 지금은 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쓰지만 앞으로 액티브 시니어가 되고 더 건강한 시니어가 될수록 이 시간량은 늘어날 겁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덥고 또 코로나하고 해서 최근 취미로 잡은 게 다시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면은 산을 주변에 이제 둘레길이 있어서요. 거기를 같이 걷는 걸 했고 물론 한 4-5년 전에는 제가 유튜브 채널에도 있지만 맨발 걷기를 해서 북한산의 경우는 전체를 다 가봤고 뭐 심지어 알프스, 백두산 이런 것도 찍어 본다는 데 의미를 두고 히말라야까지 그런 경험을 해 봤는데요. 그런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 한 3-4년 지나서 그 정도 할 자신감도 없고 체력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나태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을 때 아침에 이제 경제 방송 같은 걸 들으면서 예전에 그렇게 홈쇼핑에서 사 놨던 자전거가 있거든요. 아주 오래된 건데 그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한 시간씩 땀을 흘리는데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가 시간을 어찌 됐건 그렇게 그 가만히 누워서 뭐 TV를 보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런 식의 11%를 차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뤄질 일입니다, 앞으로 평생. 그 평생 이뤄질 곳에 루틴을 잡는 데 몸도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찾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수 시간, 의무 시간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뺀 나머지 중에 이 어마어마한 10% 이상을 주는 굉장히 활력을 주는 시간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체육 동호회 조직에 가입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가입자의 약 70% 정도가 여러 사람과 어울려 운동하는 것이 좋아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스포츠 동호회는 시간의 시니어의 삶의 시간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어울림 이걸 통해서 긍정적인 정신건강 증진 효과를 더해 줍니다. 남 돌리는 것 외에 사람과 소통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고독감을 해소하는 최고의 처방이 바로 사람과 어울리는 체육 동호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는 좀 공부 움직이는 거 싫어하고 해서요. 그래서 체육 운동도 잘 못하고 그러나 나이 들면서 오히려 이 반작용을 하고 제 자녀의 경우에는 또 제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자녀는 굉장히 시켜서 너무 좋아하는데 그 지금 지나서 다시 보면은 '삶에 있어서 운동을 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도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매니아들은 뭐 거기 굉장히 심취하는데요. 어차피 시니어 입장에서 시간을 선용하는 방법으로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고 다시 강조를 하고요. 끝으로 또 6070 체육활동 참여 이유 중 신체 수행 능력 향상의 목적을 18%에서 25%가 꼽았습니다. 이는 비단
개개인의 신체 운동 능력 향상의 목적에 그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건강해지는 액티브 시니어도 늘어나고 미국처럼 100세가 돼서 시니어 올림픽에 참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도 최근 스포츠 클럽법의 통과로 시니어도 마치 전문 운동 선수처럼 기량을 갈고 닦고 이를 단체와 지역 수준을 넘어선 건강한 경쟁을 펼치는 그런 대회로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동을 해본 사람은 하면서 점차 기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이 자신의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고 또 삶의 활력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더 늦기 전에 주변에 60대부터 쭉 가족의 권유가 있지만 내가 이 나이에 뭐 어울리는 게 어색해. 이런저런 핑계로 이제 뭐 곧 더 삶이 남지 않았어. 이런 착각 속에 있던 시니어들이 막상 그 이후에도 20년, 30년, 40년을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적된 그 시간을 어떻게 선용할지에 대한 것. 그러면서 오히려 노화가 되고 잔존 능력 유지는커녕 노화가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스포츠인데 그 스포츠는 사람과 어울리는 스포츠 커뮤니티 동호회 활동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주변에 스포츠 활동 동호회의 문을 두드려 보면 어떨까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예,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